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두산 에너빌리티 10월 외국인이 쓸어 담은 결정적인 이유, 앞으로 매출 4배는 더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사실 10월달 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증시가 반등 나오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와 함께 제일 많이 외국인이 매수한 건 사실상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뭐 우선주까지 포함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금액을 압도적으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다만 이제 10월 넘어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제가 이제 10월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기존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압도적인 반도체 랠리를 이끌어가고 있었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다, 10월이 넘어오니까 오히려 SK 하이닉스보다도 뭐가 더 우세하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우세하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기존에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차트적인 일단 뭐 분석을 했을 때는 현재 보통 이제 4만 원 정도 대, 이 구간대가 당연히 역사적인 저항 구간이 돼야 돼요. 저항 구간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다이렉트로 뚫어냈습니다. 그럼 과거 이제 고점과 저점대 이 구간에서 물량을 소화를 해주고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 구간에서 역시나 뭐하고 있었다, 물량 소화가 나와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물량 소화를 뭐 해버려요? 다이렉트 10월달 들어서자마자 뚫어버리면서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이 저항대를 단기간에 뚫고 상승시키는 게 누구다? 외국인이라는 거. 외국인이 이제 아무래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의 주가를 강력하게 사들이고, 고점에 대한 고점에 대한 이 리스크, 저항 리스크를 해소시키면서 강력하게 뚫었다라는 거는 어떤 앞으로 향후 나올 만한 모멘텀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기대해 보기에는 충분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일단 가장 간단한 건 뭐가 있다? 유스케일 파워죠. 유스케일 파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SMR 관련되어 있는 원전 수혜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뭐 지금 최근에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은행주에 대한 이런 파산 관련되는 또 리스크, 그거와 함께 하방 압력을 키우긴 했지만, 직전일까지는 뭐 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신고가를 찍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라 유스케일 파워가, SMR 관련되어 있는 유스케일 파워가 원전주로서 신고가를 찍으니까 역시나 우리나라에서 따라오는 게 미국 시장의 테마성,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전 테마라는 게 형성이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나게 급등했다.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이제 유스케일 파워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등세를 나타냈는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 미국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뭐예요? 이제 원전을, SMR을, 소형 원자로를 어디에다까지 가져가겠다, 야누스 프로그램에다가 가동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기도 나오는 게, 이제 기존의 이 전력만 의존도를 줄인다라고 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민간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 이런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보고 배운 게 뭡니까? 러시아가 제일 먼저 했던 게 우크라이나의 전력 인프라와 통신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력망이 바로 무너지니까 다 마비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뭐 하겠다? 28년까지 육군 일정 부대 근처에다가 안보 강화를 위한 인프라, 이제 전력망을 스스로가 이제 자급자족하기 위한 야누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세대 소형 원자로를 도입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민간에서 이제 전력을 끌어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시상에 타격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전력망 손상에 따른 뭐 인프라 문제가 발생할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이번을 시작으로
뭐 하겠다. 6년간 추진한 장기 계획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력 확보를 위해 현재 8개의 원자력 발전 기업의 입찰 경쟁에 뛰어들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게 원자로 상용화 기폭제가 될 거다. 그래서 중국과 잠재적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오히려 이제 그 필수 과제로 부상하면서 이번을 시작으로 공군에도 확대할 거고 전력 인프라망에 대한 이 확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기존에도 AI 데이터 센터에 의한 원자로 발전 이런 거에 대한 SMR 관련되어 있는 전력 부족에서 SMR이 해법이다, 게임 체인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미 공군 프로그램에도까지 엮이면서 특히나 이게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사실상 이게 이전에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행정명령 중에 하나예요. 바로 당시에도 얘기했던 게 뭐다? 첨단 원자로 기술을 배치하라 안보를 위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프라 에너지 막 전력망에 대한 이 민간에 대한 의존도를 끊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행정명령을 했던 걸 이제 진행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얘기했던 게 뭐가 된다? 현재 이제 원전을 이를 통해서 최소 원전 4배 확대 추진에 대한 공약을 걸었던 만큼 앞으로 미국 원자력의 르네상스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기존에도 데이터 센터를 통한 르네상스가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 AI 인프라 섹터에 대한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 뭐까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런 이 에너지망 전력망에 대한 이 자급자족을 하기 위함으로써 이런 추가적인 투자 모멘텀이 나오면서 한국이 지금 미국 원자력 르네상스에서 파트너로서의 엄청난 뭐가 된다.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원전 수혜주로서 엄청나게 급반등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다만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뭐 은행주에 대한 타격이라기보다는 또 은행 관련돼 있는 안 좋은 부분이 나왔죠. 손실 충당을 5천억 달러를 때려버리면서 다시 한번 리먼에 대한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하방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제 그 SMR 같은 경우도 10몇 %가 빠졌어요. 유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안 빠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빠져봐야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 유스케일 파워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하방 압력이 최소한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SMR 때문에만 간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또 상승하는가를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또 뭐가 부각이 되기 시작해요. SMR 같은 경우도 AI 붐이 불면서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AI에 대한 엄청난 수혜주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SMR에 관련된 모멘텀으로서 엄청나게 올라간 것도 맞는데 최근에 이 SMR과 함께 또다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전력 부족이에요. 계속 얘기한 게 전력이 부족하니까 SMR이 떠오르는 거고요. 지금 SMR 이전에는 그럼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이 현재 재생 에너지로선 전력을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뜨는 게 SMR과 플러스 LNG라는 거예요. LNG. 그래서 LNG를 통한 전력 공급. 이게 지금 시장에서 뜨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원래 기존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LNG를 통한 이 전력 수요가 뭐 공급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 해서 사실상에 엄청나게 주목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 기존에는 이제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대표적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이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빅3 업체라고 하지만 G 버노바랑 아니면 지멘스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기업들만 합쳐도 사실상 점유율이 70% 이상이라고 하는데 거의 8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LNG를 통한 이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한 가스 터빈을 이제 관련 생산을 한다 뭐 한다 해봐야 기존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거를 영향을 받을 만한 이유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너무 AI가 이게 확산되니까 이게 풍기 현상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이 빅3 글로벌 빅3 업체가 문제가 뭐냐? 2029년도까지 납품 물량이 꽉 찼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다? 추가적으로 이걸 납품하고 싶어도 만들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수출에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뭐다?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뭐예요? 처음으로 수출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앞으로 여기서 더 안정성, 그 다음에 이제 공급처의 확보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향후 뭐가 기대된다? 실적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매출이 4배나 증가할 수 있고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기대되는 게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중요한 건 이제 LNG를 통한 이 가스 터빈으로 전력을 만든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계속 중요한 거는 탄소 제로입니다. 탄소 제로. 탄소 제로. 탄소를 얼마나 안 생성하지 않느냐. 그래서 탈탄소의 하나로도 SMR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LNG를 통한 가스 터빈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했던 게 뭐다? 청전 발전, 수소를 통한 수소 연소를 가스 터빈으로 하겠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극도로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예요? 100%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까지 수준까지 혼소가 가능하며 현재 100% 수소만 사용하는 터빈을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앞에 얘기했던 지보노바라든지 아니면 지멘스 에너지라든지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수소를 안 하느냐? 아니요, 합니다. 얘들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수소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같은 거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이 기업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29년까지 이미 납품 계약이 꽉 찼다고요. 그럼 문제는 뭐다? 얘네들이 이거를 완성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 계약을 바꾸기도 어려울 뿐더러 추가적으로 다른 걸 생산해서 납품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납품 계약이 꽉 찼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이미 29년까지는 LNG 수소 터빈만 계속 주정차 찍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현재 뭐가 예정되어 있느냐? 27년까지 수소 터빈 개발에 박차해서 27년까지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물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빅3 기업들도 상용화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빅3 기업은 지금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당장은 LNG에 대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어요. 근데 향후 시장이 우리는 알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를 미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탈탄소라든지 지구 환경 오염 이런 것들 파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럼 탄소 배출이 급격하게 줄여야 되는 이 시점에서 수소 터빈이라는 게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얘네 빅3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미 생산을 하고 싶어도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로 뭐가 된다?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과거 빅3 기업들이 가져갔던 가스 터빈에 대한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버노바 같은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대략적인 이제 24년 대략적인 것도 아니죠, 나온 게 매출이 지금 350억 달러에 약 47조입니다. 7조. 근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해봐야 몇 조예요? 16조예요. 16조. 거의 4배 이상, 3, 4배는 차이가 나는 수준이고요. 더 중요한 건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실적 같은 게 본다고 하면은 가스 터빈을 통한 실적이 굉장히 8%밖에 되지 않아요, 현재 전체 매출에. 그리고 이제 25년도에 13%라고 하는데 이게 25년도 초에 이제 발표 자료예요. 그렇다는 거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적용시켰을 때는 13%가 아니라 더 급격하게 증가하고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뭐다? 현재는 이제 결국에는 AI 전력주로서 그전에는 이제 SMR 원전 대장주였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SMR도 그렇고 가스 터빈도 그렇고 이 전력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 글로벌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정책과 함께 추가적인 반사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다만 현재 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한 건 맞아요. 그래서 8만 정도에 다시 저항을 받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런 22평, 62평 타는 흐름 보면서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다시 한번 이런 신고가를 뚫고 가는 부분도 어렵지 않을 거다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접근을 하고자 하면은 접근하셔도 좋겠지만 어쨌든 현재 당장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가스 텀에 대한 기대가 생겨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생기는 기대는 뭐다? 향후 이제 빅3 글로벌 기업들이 빈자리를 치고 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주가는 강한 상승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뭐 8만 원 아래에서 조정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유롭게 좀 열어두고 저는 22평까지는 열어두고 이렇게 분할 매수 접근하셔가지고 치고 가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좀 장기적으로 여유롭게 보시면은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